저희가 4월 29일, 5월 1일 네 가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될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입장을 밝히시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지적하고 있는 쟁점들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입장을 넘어서는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용남 후보님의 발언이 이와 같이 당시 참사의 책임이 행정부의 잘못된 안전 책임이 아니라 시위대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발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께서는 본인은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조국 혁신당 선본 측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기자분들께서 어제의 방송 그리고 22년 11월 8일 방송을 대조해 보시면 저희의 주장을 떠나서 명백히 누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떤 전반적으로 그냥 종합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이른바 선거 전에 네거티브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선거전을 몰고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다만 조국 후보 측에서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말을 시작하면 또 저쪽에서 그걸 갖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비틀고 이럴까 봐 제가 계속 참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적어도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보수정당에서 활동할 때 조국 후보 이외의 다른 이슈, 사실은 정파적으로 의견을 확 달리할 수 있는 이슈와 관련해서 당시 몸담고 있던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다른 이른바 진영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속상하게 만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든지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릴 용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조국 후보 측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국 후보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건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조국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펀드 얘기는 좀 그만하시는 것 같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의 과거 이제 언행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좀 더 강하게 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받기에는. 근데 지금 후보님 얘기는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 몸담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김용남 후보께서는 어제 YTN 라디오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당시 경찰병력 운용이나 안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부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당시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지 않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자면 오히려 시위를 했던 시위대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정반대 맥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던 게 김용남 후보의 발언이셨습니다. 지금 기자님 질문하셨지만 오히려 점점 본인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태연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 발언을 놓고 오늘의 김용남의 발언과 22년의 김용남의 발언을 두고 유권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원문을 직접 청취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그 재생까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당시 김용남 후보에서는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을 하던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비효율적으로 경찰력이 배치돼서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김용남 후보께서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당시 주장이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 그 참사는 오히려 광화문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려고 했었던 시위대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김용남 후보의 실제 발언이었고,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지금 김용남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어의 문맥상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 직접 발언 원문 확인해 보시면 김용남 후보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실까 봐 나름대로 이미지까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로도 해명이 안 된다면 원문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김용남 후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과거에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는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조국 후보 측이 사실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제가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도 분명히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런 끔찍한 사고가 왜 났느냐. 그리고 할로윈 날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됐는데 왜 경찰 병력이나 어떤 안전 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느냐. 혹시 그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던 시위대를 막거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 병력이 그쪽에만 집중되면서 이태원 쪽에 허술해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얘기와 더불어 이 참사 규모로 볼 때 이거는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 사퇴할 만한 참사다.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참사의 원인이 광화문에서 이어진 시위대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네. 그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 병력이 용산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태원 쪽이 지금 허술해졌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네. 맥락이 좀 다르다. 아니, 맥락이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저를 공격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선거전을 네.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좀 사람 질리게 해요. 네. 말을 계속 비틀어가면서 왜곡해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모든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람 질리게 만듭니다. 저희가 질문드린 4가지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 김용남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에 완전히 일치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당당히 밝히시기를 저희는 거듭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취득해서 범민주진영의 대표자가 될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과거의 자기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법적인 조치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법적인 조치는 맨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김용남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 취득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우선은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저께 저희 당 선대본 회의에서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김용남 발언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했던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19년에 김용남 후보의 발언과 최근에 김용남 후보의 발언을 영상으로 대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이미 거짓말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해명도 저희들은 허위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2번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신 것은 자칫 김용남 후보께서도 부담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 선보는 고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거 발언을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를 반드시 해야지. 니들이 하도 징징대니까 내가 사과해 줄게. 이런 태도 아닙니까? 장난치나 지금? 민주당의 외연 확장. 당원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은 멈춰야 돼요. 이제는. 민주당이 박살납니다. 외연 확장하려면 청와대로 데리고 가세요. 어떤 민주당 탈당해라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어떤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민주당에 있으면 조국혁신당이랑 나중에 합당할 거라서 네가 나가라. 저는 민주당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네, 시사타팔에서 조국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시민이라 그러면 조국을 외면할 수가 없는 선거예요. 평택을은. 저는 김영남은 제2의 조응천이라고 봅니다. 제 말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은 나중에 성지가 될 거예요. 왜 제가 김영남을 제2의 조응천으로 보냐면 조응천이가 민주당에 합세한 게 언제냐면 박근혜 탄핵 이후예요. 똑같죠? 김영남이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 합세한 인간이에요. 조응천 검사 출신이죠. 김영남 검사 출신이죠. 결국은 지금 조응천 어디가 있습니까? 흘러 이낙연이 따라갔다가 결국은 조응천 자기 밥그릇 뺏으면 절대 용납 안 하죠. 그래서 이낙연이 따라갔다가 지금 어디가 있죠? 개혁신당 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업자를 조심하라, 동지는 남고 업자는 떠난다고 얘기하냐면 4년 뒤에 김영남이 어디가 있나 보십시오. 2028년도에 김영남은 민주당에서 배지를 못 달거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뒤도 안 보고 김영남이나 이런 업자들은 떠납니다. 조국이 민주당과 합당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2028년 총선 전에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거티브 계속 갈 것 같지 않?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의원님?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본인이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 지금 굉장히 초조할걸요. 그리고 아마 조국 후보로서는 지금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오자 구도 속에 각계 전투를 하면 인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나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는 민주당이 귀책사유가 있던 곳이니까 계속해서 귀책사유 그러면 그래도 나랑 합방은 아니고 합당을 하려고 그랬던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뭔가 그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오판을 했던 거예요. 아하. 근데 막상 거기에 소위 김용남이라는 소위 뉴 이재명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사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김용남을 공천한다 그랬을 때 예. 애초에 하려고 그랬던 이광재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오판했을지도 몰라요. 조국 대표 측에서. 그런데다가 신장식 의원이 한마디 하면 예. 깨갱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역풍에다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고 그나마도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조국 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파란 옷을 입고 민주당을 하면 정치 고관여층이 김용남이 과거에 이태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외구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 네거티브는 계속된다. 계속된다. 지금 단일화 대상이 이제 진보 진영의 지지율 상품 1, 2가 김용남 의원, 이제 조국 대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재현 후보. 이 세 명이 이제 단일화 대상인데 잘 보시면 이제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 논외로 하고 왜냐하면 네거티브 전에 뭐 끼어들질 않아요 당초.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을 둘러싸고 조국당이 오늘도 포격을 했더만요. 아 오늘도 했습니까? 오늘도 네. 중앙선대위에서 이제 신장식 의원 발언하고 그 한 두어 명, 두세 명 정춘생 의원인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예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 발언 당연히 사과할 부분이 있죠. 이제 김용남도 사과했고 뭐 그러는데 일단은 첫 일성부터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검증이면 검증이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하지만 이건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예요 그냥. 어쨌든 김용남 의원이 해명하라,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지금 후보들이 조국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포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되면 김용남 후보 쪽에서도 아직 이제 받아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 발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선거 기간 동안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선언은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게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정치가 쟁이거든요. 쟁은 싸운다는 거예요. 공방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의 기량 자격은 기본적으로 제가 국회 여행카 때 그때 뭐 잘못했죠 사과해.
이렇게 하면 여기 사과하잖아요. 계속 꺾여요. 그러니까 물론 사과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1 사과이냐? 자 2번 그때는 왜 그랬어요? 예전에 계속 나온다 이거 예, 몰아붙인다. 예전에 왜 이거니까. 2차 갔을 때 네. 매출가 안 내고 도망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아, 진짜인 줄 아시잖아요. 아니, 그 얘기 하지 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네. 예, 1차에서 회 먹고 진짜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지어내고 있는데도 둘이 언제 밥 먹었어? 나 빼고? 아니, 저녁에 옛날에 회식한 적 있어요. 술 겁나 먹고 이제 만취해서 지갑도 안 꺼내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몇 차례 공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요. 보면 네. 방어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방어가 아니라 정치에서는 방어적이면서도 공세를 취하는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또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게 쟁이라는 게 정치의 본질적인 성격도 있지만 혹시 이걸 연대를 할 후보끼리는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단일화의 순효과가 잘 안 나와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걸 감정이 20일 사이에 상해버리니까. 엊그제까지 네. 멱살 잡고 싸우다가 그것도 기피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단일해서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면 유권자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래서 네. 그게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일화의 필요성 자체도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